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소아 근시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방대해서 그냥 이제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치료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지, 어떤 관리를 고민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아 근시의 관리 배우, 그리고 환경 요인 조절, 그리고 옵티컬 파머콜로지컬 인터벤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세라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시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보고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가 원래는 그냥 안경 처방해서 안경 씌워주면 되는 그냥 하나의 상태였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유병률과 그리고 이제 근시 도수가 많이 높아졌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이런 합병증에 대한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근시 관리가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마이오픽 마큘러 디제너레이션이나 RD, 글라우코마 같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성장기 때 이제 근시 진행하는 걸 조금만 낮춰도 그런 위험도가 낮춰진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베이스에서 이런 이제 그 소아 근시를 어떻게 진행하는 걸 늦춰야 되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의 조절이나 근시 진행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비슷하게 소아 근시 가지고 저희 컨퍼런스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25년에 이런 코크란 리뷰가 추가된 25년, 24년에 이런 코크란 리뷰가 추가된 게 있었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저희 학회에서 사시소아과 학회에서는 그 한국 소아청소년 근시 연구회라고 해서 이제 연구회를 발족해서 거기서 이제 이런 리뷰를 통해서 이런 작은 컨센서스를 저희 KCBO에 최근에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시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마이오피아 제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워낙 이제 그 실내 지향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근거리 작업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을 이제 마이오피아 제닉 인바이러먼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아이들은 점차 더 마이오피아 제닉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근시로 인한 합병증들이 생길 그런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요인에는 크게 이제 야외 활동, 근거리 작업, 실내 환경,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환경 요인 조절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는 2001년부터 이런 이제 포스터를 배부를 하면서 내셔널 마이오피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이게 매일 120분이라는 단어인데 매일 120분씩 야외 활동하는 걸 권장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 뭐 측정치 자체는 러프하지만 맨눈 시력이 0.5 이하인 초1 아이들의 비율이 이제 타겟 이하로 잘 감소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대만의 경우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그 결과에서, 그러니까 그 분석 결과에서 2010년 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안 했을 때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이 퍼센트가 그 시행한 이후에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원래 추세대로 올라갔다면 이만큼 올라갔을 텐데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아시아 쪽, 뭐 중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정책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쪽 나라들에서는 이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야외 활동의 시간을 매일 2시간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에는 그런 근거가 된 연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가 호주에 살고 있는 그 중국계 아이들의 그 근시 발생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시드니에 있는 중국계 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주 한 14시간 정도 하는데 근시 유병률이 한 3%였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시기에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주 3시간 정도 하는데 근시 유병률이 거의 10배에 달하는 29%였다라고 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근시 유병률 차이의 주요한 원인으로 야외 활동 시간을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주 14시간이라는 숫자가 이제 매일 2시간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그런 그 근거가 됐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연구는 미국에서 근시 발생 예측 요인을 연구한 건데,
이제 두 부모가 모두 근시인 경우가 이제 근시 진행 또는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제네틱 리스크 팩터인데, 두 부모 모두 근시인 아이들이 주 14시간 정도 야외 활동을 하면 부모 모두 근시가 아닌 아이들과 유사한 근시 발생 위험을 가졌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일 2시간을 보통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활동 관련된 연구들을 요약을 해보면, 근시가 없는 아이들에서 근시가 발생하는 것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하는 것은 뭐 수많은 연구들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근시가 생긴 아이들에서 근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는 연구마다 보고가 상이해서 일단은 좀 제한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런 이제 야외 활동을 언급하는 연구들에서 이제 뭐 이미 발생한 아이들은 소용없으니 하지 말아라는 아니고, 이제 야외 활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피지컬한 멘탈한 그런 그 베네핏을 생각해서 아이들에서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근시에 있어서도 프로텍티브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뭐 이런 넓은 조도나 시공간 자극, 낮은 조절 요구량 같은 것들이 근시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거리 작업인데요. 근거리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지표들이 얼마나 가까이서 보냐, 그리고 얼마 동안 보냐입니다. 근데 모두 통일된 데이터는 없고, 이제 각 연구들마다 각자의 그런 지표를 설정해서 시행을 했던 연구들에서 보면, 작업거리는 뭐 30cm 미만일 경우에 뭐 2.5배가 증가했다라든지, 이런 이제 수치들에 대해서 정량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근시 발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시 진행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이내 가깝게 보고 오랫동안 보게 되면 근시 진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뭐 RCT가 포함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관된 비전으로는 이런 눈의 조절 부담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알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작업거리,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연속 작업은 피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20, 20, 20 룰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근시의 야외활동 그러니까 환경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 룰입니다. 이거는 이제 20분 근거리 작업을 하면 20피트 거리를 20초 동안 봐라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된 이 말을 처음에 만드신 분은 이 2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이제 과 시력 1.0을 얘기할 때 20, 그러니까 20 by 20로 표시를 하니까 좀 외우기 쉬운 숫자로 20을 이제 지정해서 20 룰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본인도 언급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20이 정답은 아니고 뭐 20초는 오히려 불충분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근거리 작업을 할 때 뭐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와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을 피하는 것은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 환경에 대해서는 조도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내 그 교실 조도는 한 500룩스 정도 평균으로 보고 있고, 뭐 책상 스탠드가 1000룩스, 그다음에 뭐 흐린 날 야외가 1000에서 10,000, 해가 쨍쨍한 날 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연구에서 교실의 조도를 높였더니 근시 발생이 감소했다라는 중국에서 이제 시행된 연구들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가 좀 심하긴 했습니다. 이게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평균 조도가 500이라고 하는데 교실을 거의 한 7, 8분의 1 정도 밝게 이제 어두운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한테 밝기를 좀 높게 했더니 이제 근시 발생이 줄어들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이런 실내 환경에서 이런 조도 유지 같은 것도 근시 예방이나 이런 거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를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도 굉장히 다양한 헤테로지너스한 보고들이 있는데, 뭐 일단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메타 분석에서 나온 결과가 저희 가장 그래도 말씀드리고 있는 결과인데, 근시 발생 위험도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하루 1시간 이내에 사용을 권장한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질성이 높고 RCT가 존재하지 않고 뭐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뭐 저희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 퀴즈의 컨센서스에도 이런 정도로 브로드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야외 활동 매일 2시간 이상 하는 거 권장하고 근거리 활동 뭐 할 때 작업거리 20에서 33cm 이상 연속 작업 시간은 한 20분에서 45분보다는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근시 발생을 좀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시 진행에 있어서 효과는 아직까지 컨트로버셜하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근시 진행 억제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그 옵티컬 치료에는 안경과 콘택트 렌즈가 있고 이제 이쪽은 소화근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마콜로지컬 인터벤션에는 전용도 아트로핀 점화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굉장히 최근에 나온 포크란 리뷰에서 이 여러 치료들을 비교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근시 진행 뭐 억제 이런 관련한 연구를 할 때 아웃컴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리프렉티브 에러와 엑시알 렌스인데 몰수K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렉티브 에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리프렉티브 에러를 지표로 한 보고들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째의 리프렉티브 에러의 변화를 이제 보고한 정리한 것에 따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좋은 건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레드 라이트 세라피인데 이제 요것은 뭐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좀 보고들이 제한적이긴 해서 근거 수준은 가장 낮고요. 이 중에서 근거 수준이 높으면서 제일 효과 있다고 보는 것은 하이도즈 아트로핀. 하이도즈는 이제 0.5% 이상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근거 수준을 가지면서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미디엄 도즈 아트로핀. 이제 그 다음이 멀티포컬 스펙타클 렌즈.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저희가 저 전공의 때는 저교정하는 게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제 예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오래 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어쨌든 효과가 있다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년째를 봤을 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레드 라이트 세라피는 1년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졌고, 가장 효과가 좋고 근거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하이도즈 아트로핀, 그 다음에 근거 수준을 가지면서 효과가 있는 거는 미디움 도즈 아트로핀, 로우 도즈 아트로핀, 그 다음에 멀티포칼 스펙타클 렌즈랑 소프트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알링스 1년째 변화를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효과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레드라이트 세라피가 위에 있지만 근거 수준은 낮고 근거 수준이 높으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하이도즈 아트로핀과 올소케이고요. 그래서 올소케이 A라고 써있는 거는 이제 올소케이랑 아트로핀 병합 요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거 수준을 가시면서 효과를 보이는 것들은 미디엄 도즈 아트로핀, 멀티포컬 소프트 렌즈, 멀티포컬 스펙타클까지이고 이제 이쪽은 여기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도 마찬가지로 오소케와 하이도즈 아트로핀은 가장 좋은 효과,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멀티포컬 소프트 렌즈도 근거 수준이 좀 높으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디엄 도즈와 로도즈 아트로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옵티컬 인터벤션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경과 오케이 렌즈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안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경 렌즈를 어떻게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정도가 소개되고 있고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경 렌즈는 요 위에 두 가지입니다. 빈스와 하이트 렌즈라는 것인데 일단 이제 빈스 렌즈는 이 안경 렌즈가 있으면 중간에 클리어 존은 이제 본인 시력에 맞는 시력 교정 존이고 주변에 이렇게 약간 한 3.5디옵터의 가입도가 들어간 이 원형 그런 렌즈립들이 이런 약간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이 주변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부로는 이제 클리어한 존으로는 딱 그 형광불 맺히는 상을 볼 수 있고 주변으로 들어오는 빛으로는 이제 마이오픽 디포커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원리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논문으로 결과 나온 거는 6년 결과까지는 결과 아주 좋다 해서 뭐 그 퍼센트론 여기서는 60 몇 퍼센트 정도 근기진의 억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아마도 확대 발표로는 8년 결과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왼쪽에 기존에 있었던 저희 판매하고 있는 와이어 스마트 안경인데 여기서 이제 딩스 패드라고 해서 트리플 이네스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가입도를 높이고 그 렌즈릿의 범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클리어 존이 줄어들고 주변에 더 이렇게 그 렌즈릿들의 범위를 넓게 했는데 이제 이게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최근에 올해 아보에서 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이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클리어 존은 요만큼인 거여서 혹시 이제 안경 샘플 보신 적 있으시면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주변으로 보면 약간 블러합니다. 플러스 3.5디옵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안경을 맞출 때는 이런 안경을 맞추고 착용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중심부가 이제 동공의 중심을 잘 오게 안경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할트 렌즈인데 이제 실로사에 우리 스텔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데 에이스페리컬한 렌즈렛이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특정한 이제 마이오픽 포커스의 그런 어떤 플레인이 아니라 약간 이런 볼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다른 디자인으로 보완이 된 것이고 일단 이게 좀 더 늦게 나와서 3년 결과까지 발표가 됐고, 뭐 효과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4년 결과까지 학회 보고는 발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케이 렌즈, 로스케라 블루시이고요. 오케이 렌즈는 이제 잘 때 끼면 낮에 렌즈 없이 이제 잘 볼 수 있는 그런 렌즈인데, 이제 중심부를 눌러주니까 근시 교정 효과도 있으면서 주변부도 좀 평평해져서 주변부로 볼 때 이 마이오픽 디포커스가 되어서 근시 진행 억제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워낙 롤소케이는 워낙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모든 연구에서 다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고. 근데 이제 차이는 오스케라톨로지는 원래 시력 교정용으로 승인을 받은 것인데 특이하게 2021년에 근시 조절로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하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제 그런 뭐 허가 사항으로는 이제 시력 교정으로 허가를 받은 것들을 저희가 근시 진행 업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컬의 마지막인 데일리 컨택트 렌즈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이사이트 슈퍼비전에서 나오는 마이사이트 원데이 소프트 렌즈고 이것도 이제 중심부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제 동심원 형태로 클리어 존이 있고 그다음에 클리어 코렉션 존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이오픽 디포커스를 만드는 트리트먼트 존이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들어가 있는 소프트 렌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근시 진행 완화로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을 받은 그런 렌즈이고요. 그래서 뭐 6년 결과까지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60% 정도의 근시진의 억제 효과를 보인다라고, 다들 그래서 효과를 보고 하고 광고하기로는 비슷한 근시진의 억제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옵티컬 렌즈들만 비교를 한 걸 옵티컬 인터벤션들만 비교한 걸 보시면 이제 마이사이트나 그러니까 할트, 딤스 렌즈 모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여기서도 뭐 아이사이트, 할트, 딤스, 올소케이 모두 이제 요건 XR 렌즈를 본 건데 모두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옵티컬 인터벤션이 현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고 사실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페리페랄 마이오픽 디포커스가 뭐 메인 기전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컨트라스트 떨어지고 뭐 이미지 그런 경계도 좀 불분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런 기전으로 말할 수 있냐라고 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메커니즘은 낼 수 없다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마콜로지컬 인터벤션은 이제 로도즈 아트로핀입니다. 이 1% 점안제가 기존에 사용됐지만 소에서는 사용을 못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마이오가드 라이트 판책에서 0.125% 점안제가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뭐 그 후에 이제 요거는 마이오가드 디자인이 바뀐 거고 그 후에 이제 이런 카피약들도 나오고 최근에 태준제약의 0.1%, 0.05%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처방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주 아트로핀도 사실 정확한 기전은 모르고 뭐 안구 내 여러 곳에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가장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이제 레티나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런 다양한 농도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었었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농도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높아지는데 뒤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요 진한 선이 이제 1% 가장 높은 농도의 아트로핀인데 요거 쓰는 동안에는 가장 근시 진행 변화가 없다가 끊었더니 이렇게 엄청 이제 리바운드가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일수록 억제 효과는 좋지만 갑자기 중단했을 때 빠르게 악화되는 리바운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농도에 따른 이제 효과랑 부작용을 비교한 이제 우리나라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효과는 1%, 0.5%, 0.05% 모두 효과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농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효과를 보는 건데 오버롤 마이오피아 프로그레션을 낮춰주는 게 1%, 0.5%, 0.05%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부작용을 보면은 부작용은 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프렉티브 에러나 엑셀런스로 봐서도 뭐 아트로핀의 또 마찬가지로 워낙 오래전부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는데 0.05%나 0.02% 정도가 비슷하게 효과를 보인다는 이런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0.05% 정도를 약간 표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 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에서 그 2023년까지 국내 이런 현황을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방을 하고 계시냐, 근시진의 억제를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하고 계시냐 했을 때 이제 올소케이랑 아트로핀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아트로핀만 사용하시는 경우였고 그때까지 이제 처방될 수 있는 게 아예 0.125 그 마이오가드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마이오가드를 인공 눈물이랑 섞어서 쓰라고 주시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병원급과 1차 의료를 기관을 비교했을 때는 병원급에서는 아트로핀만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게 많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실 서베이 결과가 있어서 얻어왔고 아마 이 이후에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라이트 세라피입니다. 리피티드 로우 레벨 레드라이트 세라피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이 회사에서 뭐 여러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의료기기로 시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런 치료 방법은 여기서 이제 650 나노미터 파장에 한 1600럭스 정도 되는 빛이 나오는데 그거를 하루에 두 번, 한 번 볼 때 3분씩 일주일에 5일에서 7일 정도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분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두 번, 일주일에 5일에서 7일 하는 치료인데 예전에 근시 관련해서 하기 전에 중국에서 뭐 약시 치료로 먼저 사용이 되었었던 건데 근시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연구들이 이제 꽤 생각보다 연구 결과들은 많고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진행된 것이기는 한데 1년 결과를 본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 아날리시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대조군에 비해서 일단 여기 지금 엑시얼 랭스와 그다음 스페리컬 에퀴벌런트 그다음 코로이달 시크니스인데 일단 근거 수준이 여기 스페리컬 에퀴벌런트와 코로이달 시크니스 쪽에서는 근거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대조군에 비해서는 스페리컬 에퀴벌런트는 1년에 0.68디옵터 감소를 한다고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긴 하고
또 이렇게 오래 할수록 아주 리니어하게 효과가 증가한다는 또 이런 보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포텐셜 메커니즘으로는 이게 이제 레드라이트가 코로이드까지 가서 코로이드 서큘레이션을 향상시켜서 스클레라에 있는 그런 하이포기 못합니다. 하이폭시아도 개선시키고 그럼으로써 안구 길이가 늘어나는 거를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레드라이트를 쏘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에 흡수가 돼서 ATP 생성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근시진의 억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1년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에서 본 연구가 28개 RCT고 약 3,500명의 대상자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 중에 한 개 말고는 모두 중국인 대상자고 이제 이 한 개라는 것도 3개월짜리밖에 팔로업이 안 된 멀티 에스닉 그런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대상이 되는 그런 뭐 인종의 그런 제한도 아직 많이 있고 또 장기간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고 치료 중단했을 때 리바운드 효과는 있을 거냐?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시켜봤을 때 수능도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장비에 3분 동안 아이가 눈을 대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드버스 이벤트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연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들을 봤더니, 뭐 눈부셔하거나, 뭐 잔상이 남거나, 일시적으로 뭐 잘 안 보인다고 하거나, 이제 이런 뭔가 비주얼 심통과 관련된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OCT를 팔로업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장기 결과는 없지만, 뭐 OCT 상에서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아직까지도 이뭐 시판돼서 수정되고 있다고 하고 뭐 하지만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드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오에서도 이런 심포지엄을 따로 만들고 있고 또 이런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까지 만들고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 보면 꽤 저명하신 교수님 많이 있으시거든요. 연구자분들이. 그래서 뭐,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 1, 2년 내에 아마 신의 의료기술로 들어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이제 의구심이 가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환경적인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뭐 마이오피아 제닉한 팩터들을 줄이고 프로텍티브한 팩터를 늘리면 될 거니까 이런 방면에서 이제 이런 마이오피아 제닉한 것들을 줄여보고 야외 활동이나 조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해보는 방향의 그런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가정 내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뭐 다른 그런 동아시아 나라들에서처럼 그런 정책적인 뭐 그런 게 있지는 않고 사실 쉽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중요한 한 축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근시진행 완화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시진행 완화 목적의 안경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스마트랑 스테리스트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둘 다 근시 조절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아마 바이오스마트는 국내 승인만 받고 스테리스트는 FDA랑 국내 둘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점점 커버되는 부수는 늘어나서 고도근시 뭐 마이너스 10디옵터, 마이너스 12디옵터 정도까지도 커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경을 끼면 되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뭔가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올스틴이나 아트로핀에서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쌓여있지는 않다는 것이 제한점이 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경을 끼고 있는 아이가 이제 진료실에 온다고 하면 이제 안경 높이가 잘 맞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몰소케인은 이제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낮 시간에 안경 렌즈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굉장한 단점이 있고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과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해서 중고등학교 되면서부터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렌즈 착용이 어려우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이트는 근시 조절로 어떻게 승인을 받은 거고, 뭐 원데이 쓰고 버리면 되니까 관리가 뭐 쉽고 안전하다고 하고 할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렌즈를 낄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아이들만 할 수 있어서 뭐, 일단 허가는 만 8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좀, 그리고 난시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난시 도수가 높으면 단독 사용은 어렵습니다. 또 전홍도 아트로피는 0.05%가 보통은 이제 표준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어, 뭐 단점으로는 이제 저망감이나 산동이 어쨌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동으로 인한 불편감, 그리고 또 결국은 잘 보려면 안경이나 렌즈를 추가적으로 껴야 된다. 그리고 약제 중단했을 때 리바운드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레드라이프 세라피는 뭐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어떤 치료가 맞냐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독으로 하거나 병합이나 맞춤 팔로우업을 해보면서 이제 결국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말씀드릴 때는 이 싱가포르 포스터밖에 보여드릴 게 없긴 했었는데, 저희 그 소아장애 근시 연구에서 작년에 가이드라인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배포를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뭐 이런 근시진의 억제 방법으로 이런 것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 스테이세이어 논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거고요. 물론 억제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을 위한 치료효과 평가 이런 것들도 같이 그 브로셔에서 다루고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보시는 그 선배님, 개원이 선배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요청 이쪽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이런 파일을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근시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틴이 로즈 펜던트한 이유가 뭔지가 좀 하고요. 그래서 좀 적절한 프로틴 농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기전을 모르니까 뭐 정확하게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아트로핀 자체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덜 희석한 게 좋은 효과를 갖는 거라고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 농도 퍼센트를 정하는 건 효과와 리바운드, 뭐 부작용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정하게 되는 거라서 표준적으로 아까 리바운드나 이런 게 제일 적은 이제 0.5, 0.5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인종에 따라서 좀 반응이 차이가 있다고는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조금 높은 농도로 생각을 해서 이제 0.05 보통 생각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근시가 진행을 한다고 보셔서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그래서 근데 보통, 아이고, 그냥 사실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건 없고 아이들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보통 이제 만 한 13에서 15세 사이 정도 되면은 중단을, 사실 만 13세가 좀 이른 것 같기도 한데 만 15세 전후 정도면 이러한 치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단을 고려하신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끌고 가본 건 아트로핀밖에 없어서 아트로핀 테이퍼링이 필요하니까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해봤는데 다시 진행하면 또 다시 좀 늘려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안경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가 보고되진 않아서 안경이나 렌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쯤에 이제 끊어보고 진행하면은 다시 써보고 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아이와 그 부모님과 좀 보호자와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렌즈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렌즈 착용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렌즈 진행했다가 다시 렌즈 끼면 느려진다는 마이사이트 그런 결과가 있긴 하죠. 마이사이트도 같은데 기억이. 그래서 착용하다가 중단했더니 다시 근시 진행 속도가 비슷해졌다가 다시 착용하니까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제가 업데이트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정답이 없어서 저희 보통 외환부에서는 렌즈는 소아에 착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아트로핀을 끌고 가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게이나 렌즈로 전환하는 전략을 삼고 있긴 하고 근시가 20대 중반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K 렌즈도 그렇고 마이사이트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안경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 얘기는 그런 20대 중반까지는 끌고 가는 게 근시 진행을 목표로 한다면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경험도 그래서 근시 억제 목적으로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치료 기간을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 나이대에 뭐 이제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은 아트로핀 쓰면 책이 잘 안 보이니까 한참 공부 많이 할 시기라서 확실히 좀 오래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트로핀에서 다른 걸로 전환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나왔던 뭐 안경도 가능성 UK 렌즈나 마이사이트 같은 컨택트 렌즈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 근시를 좀 이렇게 억제시키는 게 최종적으로 근시를 적게 만드는 데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들은 건 근시 관련돼서 연구 많이 하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네, 가지 모듈을 이용하지 않고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 코크란 리뷰에서 그 아토로핀이랑 오케이렌즈 병합요법이 단독요법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병합요법의 효과가 어떤지랑 교수님 그냥 그 근시 진행 억제 치료하고 싶어 해서 오는 환자 말고 그냥 뭐 다른 것 때문에 검진 때문에 왔을 때 어떤 환자에서 이런 치료를 먼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는지 그런 인디케이션을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거 이 슬라이드 말씀하시는 거 예, 예. 여기서 아까 저게 병합요법이라고 하셨던 것 근데 같아요. 여기 울수 KA라고 표시된 거는 병합요법에 대해서 한 거는 맞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연구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병합요법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한 연구들도 많기는 해서 뭐 이게 꼭 맞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도 보면서 조금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병합요법도 워낙 뭐 울소케이랑 아트로핀 병합요법에 대한 연구들은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올소케이가 아닌 다른 옵티컬 인터벤션과 아트로핀의 경험 연구에 대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연구 결과들은 있지만 뭔가 컨센서스를 이룰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되는 효과들이 애드할 경우에 좀 더 좋다, 페이버한 쪽으로 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K랑 두 번째로 아토피도 효과가 더 좋은 네. 건가요? 보통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혹시 뭐 보통 이제 올소케이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단독으로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 병합을 하게 되니까 약간은 뭐 환자군 대상군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병합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보고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단독요법을 하다가 뭐 리프렉터를 했던 경우에 병합요법을 사용했더니 더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종류의 보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거는 저도 사실 제가 먼저 잘 권유를 드리지는 않긴 했었는데 뭐 요즘은 이제 잘 말씀을 안 드리면 좀 이제 나중에 컴플레인이라는 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 말을 안 해줬냐. 그리고 사실 한 1년 지켜봤는데,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한 1년 사이에 뭐 한 마이너스 1디옵터 이상, 이제 마이너스 1디옵터, 마이너스 1.5디옵터 이 정도 이상 늘어난 경우는 어쨌든 안경을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바꾸면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계속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 뭐, 일단 모르는 분들도
그래도 구리에는 아직 많이 있으셔서 이제 뭐 정보를 일단 먼저 드리고 원하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초진이나 이렇게 왔는데 도수가 좀 애매한데 뭐 그런 경우는 좀 부모님이 근신지를 물어 부모다 고도근시시라고 하면은 좀 발생 위험도가 더 높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할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동일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구리에서 빈스나 할트 처방해서 사용하시는지 그 마이사이트랑 비교하면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은지 그런 부분 느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막 엄청난 환자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 뭐 인디비주얼한 팩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권유하기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선택을 하시게 하고요. 뭐 안경을 하겠다 하시면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출 때도 사실 안경 처방전이 있으면 환자분들도 그런 보상 프로그램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원하시는 경우는 그냥 가라는 것보다는 처방전을 적어서 이제 아마 이제 거기 회사에서 주는 그 브로셔에 QR코드 찍으면 이제 그 취급하는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두 개, 저는 같이 드리거든요. 두 개 브로셔 같이 드리면서 QR코드 찍어보시고,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안 했더니, 막 무슨 어디 안경점에서 근시 무슨 안경이라고 막 좀 애매한 뭐 20만 원, 이거 50만 원 후반, 중후반 하거든요. 4, 50만 원. 최근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 저 아이큐인가 그거는 60만 몇만 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20만 원짜리 근시 안경을 맞췄다 하시는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알아보니까 좀 안경점에서 임의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안내를 잘 해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혹시 말씀 없으시면 이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번에 고맙게 때 안경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뭐 쓸 수 있게 해주고 써보긴 했는데 진짜